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 한 톨조차 구하기 힘들어진 도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품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물량이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일본 정부는 비축미 전량 방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입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다름 아닌 한국산 쌀입니다. 고시이카리보다 더 고소하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월등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더니 일본어 후기만 수천 건이 넘쳐나는 직구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백화점에선 조용히 한국산 쌀을 문의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한일본인 기자 레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 한마디가 일본 전역 뉴스를 뒤흔들었고 한국산 쌀 직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기자 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핸드폰 화면의 흐릿한 불빛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뉴스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도쿄 쌀 품귀 현상 가격 폭등, 매장 텅 비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밥솥에는 차갑고 텅 빈 상태였고 바닥에는 몇 알의 누룽지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편의점 삼각김밥이구나. 저는 우비를 걸치고 우산을 챙긴 뒤 회색빛 아침 거리를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밖에는 우산 아래 사람들이 허겁지겁 움직이며 빈 쌀자루를 들거나 매대의 빈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쌀 품귀 현상으로 인해 고객 한 분당 한 봉지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붐비는 전철에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이 지경이 된 거지? 우리는 쌀로 유명한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사 고층 빌딩의 유리문을 지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평소보다 더 엄한 표정의 다나카 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레이 씨, 부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긴급 과제가 생겼습니다. 제 속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장님은 긴급 도장이 찍힌 폴더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데이터, 사진, 일정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이틀 뒤에 스마트팜 엑스포가 열리는데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을 조사해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요? 맞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쌀 공급망이 붕괴 직전입니다.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반드시 배워와야 합니다. 저는 가쁜 숨을 삼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울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비밀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작은 원룸은 평소보다 훨씬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솥의 빈 공간과 고파진 배를 떠올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무시해왔던 한국 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구름 아래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농부들이 이미 쌀을 수확하고 있을지도 몰라.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낯선 공기 속에서 흙내음과 꽃내음을 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시했던 것을 직접 보게 되는구나. 터미널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조명이 반짝였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를 끌고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릉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농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부드러운 아침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쌀 기술을 직접 보게 되겠지. 처음으로 희망이 제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출장이 도쿄의 텅 빈 선반뿐 아니라 매일 쌀에 의존하는 모두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아직 반쯤 잠든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옅은 분홍빛으로 물든 고층 빌딩들과 그 너머로 수평선까지 이어진 초록빛 들판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의 스마트팜을 방문하는 날이니까요. 저는 호텔 로비로 달려가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뷔페에는 달걀, 토스트, 과일과 함께 작은 그릇에 담긴 흰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 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밥알이 마치 윤이 나는 진주처럼 반짝였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한 입만 맛보았습니다. 이건 집에서 먹던 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밥 정말 대단하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친절한 여성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맛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실례합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쌀이 어떤 쌀인가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한국 쌀이에요. AI 기술로 키우거든요. 그러시더니 휴대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보세요. 농부들이 토양 센서를 쓰고 드론을 하늘에 띄워요. 시스템이 물을 줄 때와 비료를 줄 때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AI 쌀이라니? 저는 로봇이 들판을 돌보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멍한 상태로 아침을 마치고 로비에 모여있던 소규모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스마트 팜2라고 적힌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은 어느새 벚꽃나무가 늘어선 넓은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분홍빛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버스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섰고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넓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녹색논이 마치 거대한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컨트롤 센터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 부드러운 흙에 발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트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지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라는 젊은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눈빛이 밝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린테크 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식물과 물 한 방울, 영양분 수치까지 모니터링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니터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화면에는 논 위를 나는 드론. 실시간 영상이, 다른 화면에는 각 논의 토양 수분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날씨 데이터와 예측 강수량이 떠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수분이 설정치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병의 위험이 감지되면 해당 구역에만 약을 뿌리죠. 물과 농약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화면에 다가섰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구나. 박 엔지니어가 제 흥분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보시겠어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 가장자리에서 작은 로봇이 바퀴 2개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 모양의 기계가 흙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떠 있었고 카메라가 잎사귀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로봇이 잠시 멈추더니 땅에 영양제 한 방울을 주입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확대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이 컨트롤 센터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아. 저는 집에 있는 텅 빈 밥솥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기계의 눈으로 건강한 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 엔지니어의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찡그리고 보시더니 예상보다 더 빨리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센터로 돌아가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들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논의 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센터 앞 모니터에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관계 밸브가 닫히고 온실 환기창이 조절되며 보호 덮개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들판이 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터널형 플라스틱 아래에서 어린 벼가 바람과 비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기술이 작물을 구했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폭풍과 쌀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작동하던 기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해 뜨기 전 조용한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 속에 부드러운 안개가 들판을 얇은 이불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님이 초대해주신 비닐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우스 안은 따뜻하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촘촘히 줄지어 선 어린 벼들이 밝은 녹색 잎을 빛으로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LED 등이 은은하게 빛나며 햇빛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팬과 파이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윙잉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잎사귀를 만져보았습니다. 잎은 튼튼하고 매끄러우며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엔지니어님이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신품종 모종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빨리 자라고 병해에 강하도록 육성했어요. AI 시스템이 영양분과 빛의 조합을 실험해 최적의 배합을 찾아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컴퓨터가 직접 실험을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이 하우스에서 소규모 실험을 진행합니다. 성장 속도를 측정하고 잎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데이터를 기록하죠. 그리고 다음 배치에 맞춰 배합을 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적의 환경이 완성됩니다. 저는 벽에 붙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물 키와 잎 색깔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전체 추세는 분명했습니다. 꾸준한 성장.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계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구나.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은 다시 밖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물이 반짝이는 논 한가운데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서는 수질을 측정하는 센서 부표를 사용합니다. pH, 온도, 산소 농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죠. 저는 물에 떠있는 작은 장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전선이 물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대기 중인 팀이 있죠. 하지만 보통 기계가 작은 문제를 사람보다 먼저 해결합니다. 저는 논 사이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흙냄새와 생명력 가득한 플레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윙윙거리지만 해충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농약 부족을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화학약품이 거의 필요 없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제 카메라에서 또 다른 경고음 같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을 찍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경고를 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박 엔지니어님도 제 시선을 따라 하늘을 보셨습니다. 다시 폭풍이 오고 있네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논 한가운데 있는 작은 통제소로 달려갔습니다. 내부에는 한 대의 모니터가 다가오는 기상 전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 아이콘이 지도 위를 행진하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이 화면을 톡톡 터치하자 논 가장자리에 로봇 게이트가 미끄러지듯 닫혔습니다. 물이 넘쳐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일 위에 설치된 작은 스프링클러가 영양제를 섞은 물을 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얹고 제 얼굴과 어두워지는 들판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더니 첫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게이트, 스프링클러, 센서 드론이 사람의 손길 없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야. 살아있는 시스템이야. 비상조명 아래 논이 은은하게 빛나고 로봇들이 줄 사이를 수호자처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텅 빈 제 밥솥과 도쿄에 있는 가족들이 저녁 걱정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에겐 이 기술이 필요해. 폭풍이 굉음을 내며 몰아쳤지만 기계들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물은 논 주변을 흘러넘쳤지만 식물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소리와 기술의 윙윙거림이 조화를 이루는 소리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몇 분 만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젖은 들판에 황금빛 광선을 내리쬐었습니다. 기계들은 대기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한 포기 잎을 만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싱싱하고 튼튼하며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제 가슴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론자로 왔지만 이제는 믿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이라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컨트롤 센터로 돌아와 피곤함과 흥분이 뒤섞인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축축했고 노트에는 온통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아침 내내 가슴을 뛰게 했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이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그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레이 씨, 그분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오후 햇살 아래 고요해진 논을 보여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오늘 이 기술 덕분에 쌀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집에선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가 잘 안 되면 논이 망가지거든요. 박 엔지니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매번의 사건에서 학습합니다. 폭풍 한 번, 가뭄 한 번 경험할수록 더 강해지죠. 그렇게 회복력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도쿄의 텅 빈 매대와 치솟는 쌀값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에 이런 기술만 있다면 어떤 가정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저는 눈을 감고 가슴속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 제출. 비용 분석과 실행 계획 포함.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이틀 만에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장비 사양, 에너지 사용량 같은 자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료 패키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박 엔지니어님과 팀은 투자 비용이 담긴 스프레드시트, 수확량 증가 그래프, 노동력 비교 차트 같은 파일을 모았습니다. 저는 하나씩 문서를 불러와 숫자를 흘어보았습니다. 숫자가 현실 속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동력 감소,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증가, 물 사용량 감소, 농약 사용 절감. 수치가 뚜렷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스마트팜이 더 강한 수확과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데이터를 섹션별로 정리했습니다. 1. 기술 개요 2. 비용 및 투자 3. 수확량 및 품질 4. 기후 회복력 5. 일본 도입 단계. 각 제목 아래에는 간단한 언어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토양에 센서 설치하여 수분 모니터링, 드론으로 해충 조기 탐지, 관계 자동화로 물 절약. 타자를 치는 동안 센터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고 밖에 저녁빛이 사라졌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은 제 곁을 떠나셨고 저는 문득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식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라이브 피드를 바라보았습니다. LED 불빛 아래 반짝이는 논, 조용히 줄 사이를 순찰하는 로봇들. 아침에 맛본 한국쌀의 달콤한 고소함이 떠올랐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웃음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기가 전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혁신과 협력, 변화를 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일본 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증된 확장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즉각적인 파일럿 프로그램과 기술 교류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엔지니어님과 팀과 함께 마지막 현장 투어에 나섰습니다. 태양이 찬란한 빛으로 떠올라 들판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벼 잎을 만지며 부드러운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은 감사와 희망으로 벅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나카 부장님께 보낼 이메일을 초안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한국 파트너와의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며 다음 파종기에 일본에서 파일럿팜을 시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술과 협력으로 변모할 고국의 들판을 떠올리며 뜨거운 자부심과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쌀을 위한, 농부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저는 다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호텔 방에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보냈지만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님이 추천해주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바리스타 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블랙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파일럿팜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농부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기계를 믿으실 수 있을까? 설렘과 의심이 동시에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섹션을 불러온 뒤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농부 참여 및 교육.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농촌 지역 워크숍 개최. 일본 농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실습 교육. 명확한 도해가 포함된 이중 언어 매뉴얼 개발. 기술 지원을 위한 헬프라인 개설. 쓰면서 저는 상상했습니다. 일본 농부분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에 발을 디디는 모습.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센서를 직접 만져보고 쌀을 시식하며 질문을 던지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차분히 대답해주는 풍경을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농부분들이 기계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잔이 비워지자 저는 결의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벚꽃이 물 위에 떠있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꽃잎이 작은 배처럼 흘러갔습니다. 난간에 무릎을 꿇고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질감이지만 먼 길을 떠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의 텅 빈 밥솥에서 가능성의 들판까지 이어진 길을요. 눈을 감고 바람의 두려움을 날려보냈습니다. 눈을 뜨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엑스포 센터로 돌아오자 박 엔지니어님과 저는 다른 방문객분들을 만났습니다. 농학자, 정부 관계자, 학생들이었습니다. 농가 드론이 그려진 포스터가 줄지어 붙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통역사분이 옆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 있게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는 한국 스마트팜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작물을 지켰고 비용을 절감했으며 고품질 쌀을 생산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농부 교류,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일본 관계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즌에 3곳의 파일럿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농부분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을 바라보니 그분의 눈빛에도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의 불꽃을 지핀 여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엑스포 전시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스마트 라이스 파빌리온 앞에서 멈춰서서 센서 디스플레이를 만졌습니다. 은은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계와 제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캐리어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보고서 최종 인쇄본을 올려두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자 제 노력이 담긴 증표였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도로 위 차량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쿄의 논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 구름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센서의 안내를 받으며 모종을 심는 일본 농부들, 해충을 감시하는 드론, 각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로봇의 모습. 가족들이 완벽한 쌀 한 그릇 앞에 둘러앉아 안도와 만족의 미소를 짓는 장면을요. 제 가슴은 사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적 차이, 기술적 난제, 회의론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이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업혁명을 목격했고 그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나리타에 착륙하기 위해 내려갈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나누고 변화를 이끌며 제 밥솥 속 몇 알의 누룽지로 시작된 여정을 기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쌀을 키우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의 전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한 나리타 공항의 분주함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저는 보고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농부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라 도쿄 시내로 돌아가며 익숙한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높이 우뚝 선 도쿄 스카이트리, 신주쿠의 네온사인, 강물처럼 흐르는 인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 원룸은 작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차캔 몇 개와 채소 몇 가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침을 먹은 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인스턴트 라면을 끓였지만 마음은 쌀에 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국 쌀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며 완벽했던 그 맛. 제 라면은 그 맛에 비하면 너무 밋밋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위 임원 회의에서 할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다나카 부장님과 다른 임원분들이 기다리는 대형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쌀의 미래 확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의 쌀 생산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클릭하자 드론, 센서, 건강한 논 사진이 슬라이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AI가 토양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를 자동화하며 극한 기상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임원분들의 표정이 겉으로만 공손한 호기심에서 진심 어린 관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초기 투자 대비 장기 절감 효과를 수치로 비교해 보여드렸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파일럿팜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 쌀을 맛봤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논을 지키는 기계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다나카 부장님이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이 씨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행에 옮깁시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전문가들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일본 내 3곳, 홋카이도 아키타 비와오 인근 지역을 파일럿팜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센서를 설치하고 현지 농부들을 교육하러 왔습니다. 일본 농학자들은 서울 그린테크 팜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매뉴얼 번역을 돕고 워크숍을 조직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농부분들도 센서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드론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충을 탐지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키타 파일럿 팜을 방문했습니다. 노는 황금빛 노을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소수의 농부분들이 센서 배열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양 수분과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있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토 농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이 씨, 처음엔 이 기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제 작물이 한 번도 이만큼 건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통통하고 반짝이는 쌀알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맛을 보며 미소 지었고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니 언론에서도 파일럿팜 성공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쌀값 안정과 공급 안정 기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슈퍼마켓에는 스마트팜 쌀이 진열되었고 소비자들이 시식해 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망찬 얼굴에서 제 노력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선물로 가져온 한국 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비친 쌀알이 반짝였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주방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밥 한 공기를 떠서 부모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두 분은 기대에 찬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밥을 음미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 이 쌀은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야. 아버지도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이 일본의 눈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밥상 앞에 앉는 모든 이들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웅성거림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옆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살랑 흔들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LED 빛 아래 반짝이는 한국 들판 부추를 돌보는 로봇의 희망에 미소 짓는 농부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확장, 기술 개선, 예상치 못한 장애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번의 결심, 한 그릇의 쌀, 그리고 공유된 비전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며 깊은 사명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쌀의 세계가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쌀 한 숟갈마다 우리는 어떻게 희망과 기술과 협력이 폭풍보다 강하게 자랐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이 씨의 여정을 함께해 보셨는데요. 일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쌀 강국이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전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농부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혁신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스마트 센서와 드론, 로봇이 힘을 모아 자연의 변덕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기술과 협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모두의 한 걸음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